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두 번째 강의 일본 음식의 재료와 조리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저번 주에 일본 음식 조리의 기초를 다 끝냈죠. 조리 방법에 따른 분류라든지 일본 조리 용어를 한번 읽어보라고 했고요. 조리 방법에 따른 분류는 말고 생선에 간단하게 기억하고요. 일본어를 꼭 기억하라고 했고요. 이건 한번 크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는 과정 없이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음식의 재료와 준비에 대해서 들어가겠고요. 오늘은 기본 썰기와 장식 썰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 썰기 들어가기 전에 일본 음식 재료와 조리 준비에 대해서 배울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일본 음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가볍게 알아보고 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일본 음식은 재료와 조리 준비를 하는데 일본 식재료에는 향신료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안 쓴다고 했어요? 향신료와 조미료는 사용이 많지 않아요. 향신료와 조미료 사용은 적다. 그럼 이 향신료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조리 자체에 뭘 더해줘? 향을 더해주겠지. 약간의 향을 더해주고 거기다 또 뭘 해줘? 잡내를 제거해주겠지. 아무래도 생선 요리나 이런 요리를 하다 보면 고기 비린내가 날 수도 있어요. 생선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린맛이나 잡내를 없애주는 역할로 사용했던 게 바로 향신료고요. 이 조미료도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어. 왜? 일본 요리는 식품 자체에 맛을 살리기 때문에 조미료를 이용해서 그냥 담백하고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었어요. 이렇게 아시면 간단합니다. 일본 요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향신료의 종류는 차후에 배우도록 할게요. 시소, 유자, 산초가루 또는 와사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재료 자체의 특징을 살리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다고 했죠.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일본 요리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도 미각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시각적과 미각적으로 이쁘게 보이려면은 우리가 재료를 어떻게 해야 돼? 정교하고 이쁘게 썰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썰기법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원래라면은 이 수업 과정을 우리가 조리 실습실에서 하겠지만 차후에 선생님이 실습실에서 이 써는 방법을 다 보여줄 테니까 오늘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써는 방법도 조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시각적으로, 미각적으로 그리고 또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써는 법이 다르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무생채 할 건데 물을 그냥 통째로 쓰면 안 되잖아. 또는 이상하게 차분해버리면 무생채가 안 되잖아요. 무생채를 할 때는 채를 썰어야 하잖아요. 그런 식의 방법이에요. 요리 완성 시 일체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정한 맛을 내는 기본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써는 방법과 모양에 따라서 양념이 어느 정도 스며드는가 그런 것들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본 요리의 기본적인 조미료 5가지를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 일본어 교육을 받았었나? 알고 있는데 사, 시, 스, 세, 소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일식 요리에는 이 사시스세소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미료가 있어요. 앞 글자만 따온 건데 사, 일본어로 어떻게 써? 사 봤어요? 시는 어떻게 써요? 약간 J 모양. 그리고 스는 수, 세는 쇠, 소는 소, 사시스 세 소에서 사가 뭘까요? 사는 사토라 그래서
설탕을 뜻합니다. 일본의 기본 조미료 5가지야. 이거는 필수로 알아두고 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적어두세요.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 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시우라고 했습니다. 시우. 소금을 뜻하고요. 자, 스는 말 그대로 수야, 수. 뭘까요? 식초를 뜻해요. 자, 새는 새유라고 하고 새유라고 해요. 간장입니다. 영어로 소이, 솔트, 슈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발사믹. 그리고 미소. 여러분이 가장 아는 된장입니다. 일본의 5대 조미료 꼭 알아두세요. 사시스세소, 사설, 시소, 스시, 세간, 소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외우면 됩니다. 설탕, 소금, 식초, 간장, 된장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정지하고 녹화하시고요. 적어두고요. 자, 그럼 오늘 183페이지 기본 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페이지 18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가장 쉽습니다.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통형 썰기. 우리가 뭐라고요? 와, 길이라고 해요. 와기리라고 해요. 원통형 썰기 말 그대로 십자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원통형으로 이렇게 쑥 써는 거예요. 당근이나 무 같은 거 그냥 원통으로 쑥 고구마 같은 거 그냥 그대로 원통형으로 써는 걸 와기리라고 합니다. 둥근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둥근 모양. 자, 두 번째 반달 썰기가 있는데 이거를 반달 썰기. 이게 한개츠 길이일 거예요. 한개츠 길이. 자, 이거는 와길이에서 넘어온 거야. 반달이잖아, 반달. 원통은 원통형이고, 반달은 이 원통을 반절 자른 거잖아요. 자, 이 원통이 있잖아. 이거를 반절 일단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반달이 나왔잖아요. 이 반달 다시 쭉 써서 그거를 반달 썰기. 한개츠 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많이 하는 우리 어슷 썰기. 이게 나남의 길이에요. 나남의 길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어슷 써서요. 써서 나온 모양이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어슷 썰기가 되는 거지. 바나나 이렇게 어슷 썬 것처럼 어슷 썰기 굉장히 쉬워요. 딱히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사위 썰기. 이거는 사이놈의 길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다이스 그냥 네모나게 써는 거죠. 뭐 정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정육각형이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기준은 사방 1cm 정사각형입니다. 보통 기준은 이래요. 사방 1cm 정사각형의 주사위 썰기는 사이놈의 길이라고 합니다. 벌써 4개가 끝났어요. 자, 5번째는 얇게 어슷 썰기라고 해서 사삿깎기라고 해요. 사사깎기. 딱 봐도 뭐야? 연필 깎기지. 그렇죠. 무언 같은 이런 두꺼운 재료들을 칼로 여기서 끝에부터 하나 연필 깎듯이 이렇게 쭉쭉 깎아내는 거야. 그럼 이렇게 연필 손톱처럼 이렇게 쭉 나오겠지? 이거를 초 같은 데 묻혀서 쌓아서 먹거나 그런 식으로 나무를 묻혀 먹거나 합니다. 사사깎기라고 해요. 얇게 어슷썰기.
보통 질감이 단단한 채소를 이렇게 썹니다. 분필 떨어질 뻔했네요. 이 살짝 깎기 다음에 칠판 한번 지울게요. 책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하면 가볍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살짝 깎기는 연필 깎기야. 식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쑥쑥쑥쑥쑥 깎아주는 거야. 무슨 식재료를? 단단한 질감의 식재료를. 그 다음에 채 썰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센 길이. 일본어를 모르겠지? 채 썰기. 센 길이에요. 재료를 뭐 5에서 6cm 길이로 토막내서 이거 다시 이렇게 얇게 포 떠서 그걸 다시 채 써는 거예요. 그죠? 채 썰기 참 쉬워요. 5에서 6cm 길이라고 했어요. 세로로. 그 길이로 얇게 포 떠서 쭉쭉쭉쭉쭉 채 써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7. 잘게 썰기. 미진길이라고 해요. 뭐야? 서양 요리로 찹, 한국어로 다지기, 일본어로 미진기리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가늘게 채 썬 재료를 가전에 모아 돌려놓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그대로 쭉 다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곱게 다지는 방법, 찹핑이라고 하죠. 어쨌든 미진기리로 외워주세요. 마지막에 8번 돌려 깎아 썰기, 가찌라 묻기. 자, 돌려 깎아 썰기는 가찌라 묻기 맞죠? 가찌라 묻기. 눈이 좋아져서 가찌라 묻기라 그래가지고 무나 당근이나 이런 것들이 두껍잖아요. 이거를 얇게 썰기 위해서 채 썰기보다는 사시미를 들고 위아래로 위아래 움직여가면서 쭉 돌려 깎아주는 거야. 이런 원통형 식재료를 이렇게 칼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칼날이 여기에요. 이걸로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여서 얇게 하나 둘 해서 이렇게 길게 쭉 깎아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갱치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 가츠라묻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외워두세요. 실제로 시험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 실습 시험으로 꼭 알아두시고 외워두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원통형의 재료를 띠 모양으로 돌려 깎아 단번에 벗기듯이 썬다. 칼을 상하로 움직이며 앞으로 진행. 위아래 움직인다고 했죠. 무, 오이, 당근 등 둥근 원통형 채소에 주로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인 다음에 장식 썰기. 빠르게 넘어갈게요. 딱히 어려운 게 없어서. 자, 장식 썰기는 첫 번째 매너리 각다듬기지.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 한식 시간에. 우리가 네모나게 음식을 썰었으면 그 주변을 싹 다듬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야. 왜? 식재료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부드럽게 요리를 해서 입안에 불편한 감각을 없애기 위해서 각을 다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갈비찜 할 때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 계속 부딪혀가지고 깎여 나와가지고 음식의 미간을 더럽혀. 그리고 손상률을 입히기 때문에 일부러 미리 다듬는 거예요. 맨도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오이햄, 뱃살무늬, 쌀썰기. 자바라귤이라고 해요. 이 자바라귤이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이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오이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밑에 한 2분의 3까지만 이 정도 놔두고 밑에 이 정도 놔두는 거예요. 칼집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쭉 내는 거야. 쭉. 우리 뱀 비늘이 어때? 이런 식으로 막 이어져 있지. 이것처럼 이렇게 냈으니까 살짝 옆으로 돌려서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쭉 냅니다. 그럼 어때? 오이가 어떻게 돼 있겠어?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약간 엉들려서 이렇게 썰려 있겠죠. 이 모양이 마치 뱀 비늘과 같다고 해서 오이뱀 뱃살 썰기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한 번 썰고 반대쪽도 한 번 썰어서 약간 오이건 뱃살무늬를 만들어서 썰어서 식초나 소금에 절여서 먹는 음식을 뜻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국화 모양 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깃과 길이, 깃과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써냐? 자, 깃과 길이는 어떻게 써냐? 운하 수무 등을 2.5cm 두께로 둥글게 썰거나 정사각형으로 썰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께가 2.5야, 세로 두께가 이만하게 써는 거지. 썰어서 이거를 칼집을 바로 세로 가로를 얇게 쭉 내면 이게 쫙 퍼져. 이 퍼진 거를 식초에 절여두면은 나중에 쉽게 퍼져서 국화꽃처럼 나와요. 여기에다가 레몬 껍질을 다져서 올려주면 이렇게 쭉쭉쭉 퍼지는 약간 국화꽃 모양의. 이걸 내가 직접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학교로 못 나오는 상황이니까 다음에 실습 영상을 찍을 때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네 번째, 부채살 썰기. 이거 쉬워요. 그러니까 죽순 같은 걸 이용하는데 죽순에 칼집을 이렇게 쭉쭉쭉 내. 그래서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 얘가 부채처럼 이렇게 퍼지겠죠? 죽순에 칼집을 일자로 쭉 내는 거야. 이걸 옆으로 밀어서 부채처럼 쫙 펴주는 거야. 페이지 185페이지에 다 설명 나와 있어요. 스의 피로 길이라고 합니다. 스의 피로 길이라고 합니다. 자, 어때요? 쉽죠? 일단 4개 끝났어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영수철 모양 자르기라고 해서 요리 길이 가다라고 하는데 수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부채살 썰기까지 했어요. 스의 히로 길이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용수철 모양 자르기는 요리 길이 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칼의 종류, 조리 기구의 종류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